시궁도에서 이 월간을 상징하는 병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간에 이르기까지 연간에서 탄생하여 존재감을 드러낸 갑인의 시공간이 지나고 또 다른 뇌가 세상의 존재함을 깨닫는 연지에 있는 을묘, 을묘궁위에서 활발하게 육체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16세쯤에 이르면 우리는 처음으로 화려한 새끼를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새끼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16세쯤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고 일찍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혹은 이성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하죠. 이 성장 과정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에서 23세는 이때는 이성에 강한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데 그 이유가 바로 병화, 새끼의 시공간을 지나기 때문이죠. 이 병화와 사화는 당연히 틀립니다만 동일하고 유사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 병화와 사화의 다른 점은 이 병화는 무한분산 에너지 속성을 가졌다면 이 사화는 지장간의 병화와 경금을 함께 품어서 이 사월에 병화가 경금을 분산시키면 꽃이 활짝 핍니다. 자연에서는 이 4월의 봄이지만 인간의 나이로는 가장 꽃다운 16에서 23 사이입니다. 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다시는 꽃을 피우지 못하기에 극히 아쉬운 시공간이죠. 그 시기를 벗어나면 월지오화에서는 열매를 맺듯 인간도 중력작용으로 육체가 단단해지면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새끼의 시공간이 저물어 갑니다. 이 병화의 특징을 에너지 움직임으로 살피면 이 무한대로 분산하는 에너지로 이 만물의 부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병화를 명사로 태양 혹은 빛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간은 에너지이지 이 사물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따라서 이 병화의 물상 중에 하나가 태양일 수는 있지만 이 병화는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병화의 가장 적절한 움직임을 무한 분산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병화 에너지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체가 성장할 수도 없고 사업을 벌여도 사업 확장은 불가능하며 새끼의 화려함이 없기에 짝짓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에 색채를 불어넣지도 못합니다. 예로 이 묘목은 손을 잘 움직이기에 사주 구조에 따라 그림의 소질이 많은데 여기에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이 사화가 있으면 확실하게 색채를 입히는 미술의 재능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병화는 수기를 무한 분산시켜서 아름다운 색채를 입히는 역할을 하기에 이노술 삼합 운동을 합니다. 화려하게 색채를 입히고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해주기에 비밀이 없으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부피도 확장하기에 극히 공적이고 교육, 예술, 영화 산업에도 어울립니다. 이런 병화와 이노술 삼합운동을 인간의 성정에 비유하면 비밀이 없고 단체, 조직, 공직, 직장 생활에 어울립니다. 고서에서는 이 삼합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노술은 화국이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지구 자연의 물질계, 새끼의 모든 것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 왕, 묘 과정을 거치고 순환 윤회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 삼합운동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은 물론이요, 종교, 철학의 모든 근간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궁도와 삼합운동을 통하여 자연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삼합운동과 육식간지의 이치는 시공간부호 60간지 상하라는 책에서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화를 또 십신으로 살피면 식신이죠.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이 먹어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에서 23세 사이죠. 이 철근도 씹어 먹을 수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 특징을 명리학에서는 식신이라 부릅니다. 신기하게도 이 식신의 시계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먹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이 식신은 내가 살이 찌거나 주위를 살찌우게 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또 이 병화를 신살로는 망신이라 부릅니다. 망신당하다.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망신당하는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영화 배우들이 영화제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죠. 또 남녀 관계에서 망신이라면 나의 존재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대이기에 나의 속살을 보여주고 연애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또 이 병화는 병신합을 하죠. 병화는 신금과 합하는 이유는 무한 분산만 하거나 어둠이 없고 빛에만 노출이 된다면 지구에 살아남을 생명체는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금과 합하여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반복적으로 순환하기에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만물이 부풀려지고 성숙해지고 시종자를 만들어 윤회합니다. 이렇게 병신합은 자연의 순환을 위한 필연적인 행위인 거죠. 병화를 시공간의 변화 과정으로 좀 살펴볼까요? 시공간의 변화 과정으로 살피면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으로 가족을 벗어나는 겁니다. 어렸을 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5세쯤까지는 가족 위주, 형제 자매 위주의 삶을 살다가 16세쯤부터는 부모, 형제보다는 친구와 학교를 중심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줍니다. 그 이유는 병화 때문으로 이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병화가 이 사주팔자에 있다면 시공간을 넓게 쓰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개수가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병화에 묻히는 개수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봄에 극대화되면 이 을목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목기는 수기를 빨아 올려 공기 중에 분산시켜 온도가 오르도록 유도합니다. 이 진월에 임수가 묘지에 들어가고 온도가 더욱 오르면서 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는 점점 병화의 분산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목생 화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개수였고 그 출발점은 자월의 임수가 이 개수로 빅뱅하였기 때문이죠. 즉 병화의 분산 에너지는 겨울에 속한 자월에 이미 시작되었고 동일한 이치로 임수의 응축 에너지는 이 5월의 수렴 에너지 정화에 의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죠. 여름에 겨울이 있고 겨울에 여름이 존재합니다. 수가 화를 만들었고 화가 수를 만들었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질 것을 암시하고 해가 지면 동쪽에 다시 동이 틀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이치를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입자와 반물질, 시간과 공간 등으로 모든 것은 변화를 통하여 순환하는 이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적촌수에 나오는 병화의 설명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맹렬, 기상모설, 능단경금, 봉신방겁. 병화는 맹렬하여 서리와 눈을 업신여기고 깔본다. 능히 경금을 단련시키지만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먹는다. 병화를 맹렬하다고 설명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병화는 빛을 분산하여 이 사물의 부피를 확장하다, 빛을 널리 비추다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핵심을 찌른 겁니다. 해자축 월에 이 병화가 맹렬하면 서리와 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장악한 시공간에서는 병화의 특징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없죠. 병화가 맹렬할 수 있는 것은 사오미 월의 시공간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럼 적천수 성정편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갑오, 병호, 기축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기쁜 것은 축시로 청간지지가 다습토이나 능히 병화의 맹렬함을 거두고 오화의 빛을 어둡게 하여 그 성정의 순환이 아랫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 구조에서 이해할 것은 강한 화기를 수기로 막는 것보다는 이 기축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더욱 좋음을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능단경금으로 돌아가 볼까요? 능이 경금을 단련시킨다고 표현하니까 이 경금을 금속 덩어리 정도로 착각합니다. 경금은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부드러운 무령이 점점 딱딱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로 이 봄에는 발산 에너지로 좌우로 펼치는 4월에 이 경금은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또 5월에 이르면 열매로 무령을 바꿉니다. 이렇게 부드럽던 무령이 병화의 분산 에너지로 부피를 확장하고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무령이 딱딱해지다가 가을에 신금으로 이제 극도로 딱딱해집니다. 이런 무령을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이런 표현의 문제는 마치 병화가 이 경금쇠를 용광로에 녹인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병화가 경금과 조합하고 사주구조가 좋으면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로 빌 게이츠 사주를 한번 볼까요? 빌 게이츠 사주를 한번 보세요. 을경합으로 맺어진 경금의 열매를 이 병화가 그 부피를 확장시킵니다. 자, 그럼 다시 봉신반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의미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겁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겁을 먹는다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병화의 에너지가 강할 때고 하나는 병화의 에너지가 약할 때입니다. 병화의 기세가 강할 때 이 신금은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조절하여 이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 사주 예문을 이 시간을 기축에서 신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묘로 바꾸면 병신합으로 병화의 기세를 누그러뜨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병화가 해자 축월에 병자 신축 조합이면 이 병신합으로 병화의 분산 에너지는 그 가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겁을 먹는다는 표현을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고서를 이해함에 무조건 맞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